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교재로는 19쪽인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채용 분야에 급격한 전환이 온다. 그리고 채용의 경향, 흐름은 지속적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채용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옛날에 채용 중요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려운 관문은 이른바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이죠. 그렇잖아요. 과거 시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전을 이제 풀이하는 시험과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 예를 들어서요.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낫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대책을 제시해봐라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과거 시험의 이제 분야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채용이죠. 대표적으로 채용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좀 이 사람을 잘 봐달라라고 하는 추천도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의 어떤 역사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고, 가장 위험한 채용이 바로 예전에 전쟁이 활발했을 때 나의 부하를 채용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싸우고 죽이고 했었잖아요. 옛날에요. 전쟁과 전투가 굉장히 활발했을 때인데 그때는 나의 부하를 잘 채용해야죠. 잘못 채용하면은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수업에서 현재 2021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공기업 또는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19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입니다.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뻔한 얘기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고 골라 쓰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상당히 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당장 인력이 필요해요. 보통 이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경영주 입장에서는 당장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급해요. 그래서 이게 창문에 붙여놓잖아요. 주방 모집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마찬가지예요. 기업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전체 공정, 전체 물건을 만드는데 차질이 생겨요. 빨리 뽑아야죠. 이럴 때는 모든 단계가 생략되고 이력서,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거 다 통틀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끝나죠. 자, 이러면은 아주 단기간에 압축해서 끝나는 게 채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까지 말씀드릴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들어본 기업들,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려요. 자, 시험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웬만큼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만 전체 기업의 이윤을 늘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은 좀 깁니다. 그리고 정부가 뽑아요. 기업이 못 뽑으면 정부가 뽑는 거죠. 정부가 대표적으로 공무원을 뽑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히는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채용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읽어드릴게요. 트렌드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긴 시간이 유지되는 주요 흐름이나 패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렌드는 우리나라 말로는 경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트렌드,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와 같은 그런 빅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트렌드를 요새 이제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는 것, 앞으로도 안 없어질 것들, 그걸 전부 다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용은 제가 1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당연히 채용은 안 없어집니다. 채용하는 그 과정은 불변입니다. 다만 방법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19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트렌드는 유행처럼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20쪽의 맨 위에 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한다면 저출산 경향, 고령화 경향 이런 것들은 지금 누가 와도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6년도 이후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른바 IMF의 그 엄청난 그 상황 때문에 뭐 비정규직,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10년 전부터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채용의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금 제가 과목으로 만들어서 할 정도가 된 거죠. 자, 20쪽에 마이크로 트렌드, 메가 트렌드, 매크로 트렌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메가 트렌드는 거대한 흐름이요. 이 거대한 흐름인데 저는 이 예를 4차 산업혁명 같은 거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흐름이라서 이게 그 큰 흐름에 어떻게든지 좀 이끌려 간다는 개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이전에는 휴대폰 이전에는 자, 무선 전화기 뭐 이런 식으로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거시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죠. 자, 메가 트렌드보다는 뭐 범위가 적은 건데 역시나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이제 매크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변하는 것들이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옛날에 물건을 살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가서 얼마예요? 저기 가서 얼마예요? 저쪽 가서 얼마예요? 일일이 발로 다니면서 물어봤죠. 또는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20년 전부터 가격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아주 손쉽게 사진을 보면서 가격을 보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성능까지도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전 매크로 트렌드 개념으로 봐요. 자, 그건 이제 구매 행동에서의 매크로 트렌드고, 자,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제품의 어떤 흐름이 크게 바뀌기 시작하죠. 뭐 라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햇반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밥을 밥솥에 지어서 먹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또는 끓는 물에 잠깐 데워서 먹는 것들, 상당한 흐름이 변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마이크로 트렌드인데 이제 이번 학기에 해야 될 얘기는 마이크로 트렌드의 채용 그리고 고객 단기적 요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입맛에 맞는 거를 내가 뭐 요거 해서 나 배달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 트렌드의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 학기는 채용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20쪽과 21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뭐 한 번쯤 읽어보시면 뭐 전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22쪽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여러 가지의 뭐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제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트렌드의 개념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트렌드는 이 개인이에요. 나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가 취업이죠. 취업이 제일 먹고 사는데 큰 문제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취업이 아니다 그러면 창업이에요. 자, 창업도 일단 뭐 한 명이 됐든 뭐 두 명이 됐든 일단 나예요. 내가 못하면 답이 없어요. 또는 내가 실수하면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내가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트렌드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3쪽의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늘어나면서 채용 전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체적인 분들이 밀레니얼 세대예요. 2000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들어올 때 시점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뭐 대학교 학번으로는 01학번이니까요. 제가 대학교 들어올 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 그러면 그 세대의 특징이 뭐냐? 그 세대 앞에가 이제 X세대라고 하죠. 제가 참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인데 X세대 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걸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 다 생략하고 그 밀레니얼 세대를 이런 지금 현재 20살, 21살, 22살, 23살까지의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채용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뭐 이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누가요? 고용하는 사람들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고 이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20대 초반의 현재 대학생들이요. 대학생의 행동이라든가 사고방식이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야 너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또 이상하잖아요. 괜히 엄청난 세대 차이 나는 것 같고 뭐 저 사람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이게 반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현재 대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이제 대신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뻔하죠. 이거는 뭐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성. 이거는 직업의 안정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을 하는데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그리고 퇴근 이후에 안정성을 좀 보장받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뭐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 빼고 나름대로의 뭐 취미나 특기나 등등등의 생활을 하고 싶다. 이걸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일과 뭐 생활의 균형이라고 해서 뭐 워라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그분들의 연령이나 어떤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차이가 좀 나요. 그분들의 생각과 살아왔던 거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살아온 거와 생각하는 거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입장이 많아요. 한 번에 딱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반대로 맞아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지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가치관의 차이, 세대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번 학기에 뭐 별도의 영상을 제가 찍어서 그 안내를 해 드릴 거긴 한데 이 세대 차이를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거하고 세대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대화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쩌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